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정혜연 선배랑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 막 지면 기사 쓰고 뭐 하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사실상 됐는데, 종식이 되면서 세계 경기가 언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뭐 좋아집니까 경기가? 좋아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과연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국내 민간 연구소들의 좀 리포트와 또 직접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네. 4월 14일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면 그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인 4월 13일 날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시킨 다음 날에 이창용 총재가 미국 실리콘뱅크 은행을 언급한 것은 이제 금리 동결이 이와 좀 이제 무관치 않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한국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네. 이를 다분히 의식해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제 미국 그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데 네. 3월 10일 날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이제 스타트업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돈을 맡긴 네. 그 이제 스타트업이죠. 벤처 회사들이 좀 이렇게 좀 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예금을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은행 뺀 거죠. 막 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예금 그 가입자가 맡긴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에 투자했던 국채 같은 거, 은행들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채 같은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한 거죠. 은행이 실패를 한 거죠, 투자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조를 줘야 되면 자기네는 지금 100조 중에서 투자한 것 중에 한 50조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근데 은행 고객들은 달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작은 자산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했고 또 이제 은행이 또 이제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이제 예금주들은 전부 다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 당국에서 이제 이게 뭐 뱅크럽 된 건 아니고 이제 아예 폐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죠.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이제 뭐 전 세계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역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소비 시장에서는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소비 판매 같은 게 고금리, 뭐 고물가 따른 뭐 소비 심리 악화 때문에 3개월 연속 감속세이고, 또 수출 경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이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하고 있고, 또 고용 시장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좀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좀 이렇게 유유 노동력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이 좀 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다. 좀 더 긍정적인 걸 했는데, 그 IMF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 크리슈나 스리니바산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4회 연속 낮췄는데요. 반도체 업계 상황, 내수 둔화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장밋빛 전망, 또 이제 IMF 아태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추경호 총리의 예측이 틀리면은 이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았으면 좋겠죠. 자, 지금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에 제가 보고서를 보고 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세 군데 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현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저하죠. 상저하고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올라간다. 이게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네. 똑같은 분석이네요. 네. LG경제연구원은 상고하죠. 상반기가 오히려 낮고
하반기에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저하고 그러니까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똑같은 의견을 낸 거는 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이유는 같은데. 이제 예. 현대경제연구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인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면서 수출 같은 거 잘 달 테니까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게 그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단가가 높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좀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무역 흑 적자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좀 한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의 의견을 낸 LG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고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볼 때 하반기에 뚜렷한 반등의 요소가 없다. 더더군다나 대출 회수 압박,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이자는 내고 있지만 네. 원금 회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환 독촉을 하는 경향이 좀 덜하죠. 그렇죠. 이제 근데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이제 워낙 가계 부채가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상환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당장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자도 못 내는 분들이 대출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면 네. 어마어마한 여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하반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는 항상 위험 시그널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는 분들,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는 분들. 네.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관심이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렇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당장 이자가 오르니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집 같은 거 살 때 몇 억을 빌려서 그렇죠. 집을 구입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그 이자가 진짜 1%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고용시장의 안정입니다. 사실 이자가 올랐다고 쳐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가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올랐어요. 네. 정말 가게에 큰 부담이고 기업에도 정말 큰 부담이지만 내가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 있고 또 기업이 계속 무언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조금 힘들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시장이 무너져서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거나 사실 예전에 그 100만 원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돼야 지금 쉽게 말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내가 소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비를 하기는 할 것이고 그쵸. 이자가 올랐지만 다른 데서 줄여서 그 이자 금융 비용을 내겠지만 아예 고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물거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IMF 사태랑 비슷하게 보면 되죠. 이제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실업자들이 양산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막 대출로 샀던 집을 아주 네. 헐값으로 팔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고용 시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이제 향후 한국 경제를 좀 향방을 바로 짓는 건데 그 고용 시장이 버틴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진짜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들도 땅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좀 우리까지도 타격이 큰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하면서 그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164억 개인가 많이 데려갔더라고요.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혜연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이 버티고 버텨라 침체의 시간은 길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버티는 것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경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 훼손된 글로벌 경기가 제 자리를 찾도록 우리도 이제 열심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건데
네, 그래, 뭐 옛날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뭐 이제 공부도 성적이 좋다. 이렇게 약간 이제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